필요 없으면 또 안 올리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좀 아니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그냥 휴일이니까 아, 예, 그냥 뭐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죠. 형은 이렇게 특강할 때나 오지 여기 있는 사람들 때는 잘 안 와. 이러면 안 와, 다 이런데. 예. 예.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TQ소프트의 유통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임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까 좀 몇 가지 적어놨어요.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녹음하셔도 되고 녹화하셔도 되고 여기 영상 같은 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필기 안 해도 됩니다. TQ 소프트는 땡큐 할 때 THANKYOU 그래서 예 땡큐 할 때 T하고 K하고 Y를 연결할 때 Q 발음이 나요. 그래서 TQ라고 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이런 뜻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프로그램이니까 앱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 지금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의 스마트폰에 보면은 바탕 화면에 많은 아이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앱 프로그램인데 앱을 깔려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부하건대 우리 TQ 소프트에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킬러 앱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킬러 애플리케이션. 이런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킬러 애플리케이션. 앱 중에서 앱을 참 최고의 앱. 최고의 앱이다. 그런 뜻 아니야. 그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앱을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운시키고 우리 거를 앞장세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앱이 이 F1이 땡큐 밴드라는 앱이에요. 지금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땡큐 밴드 Q자는 영어로 안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땡큐 밴드라는 앱이 7월 6일 날 오픈이 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대리점 모집이거든요. 대리점 모집을 하기 위한 앱으로 땡큐 밴드라고 하는데 이게 8월 6일부터 사실은 모집을 시작한 날이에요. 8월 6일 날 모집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내일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 플레이스토어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만 먼저 하니까 플레이스토어에 지금 등록을 올렸는데 아직 구글에서 지금 안 올려줬어요. 우리가 올리는 신청은 다 했는데 그래서 요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오늘이 며칠이죠? 6일입니까? 아니다. 5일이지. 내일이 6일. 7일쯤 7일에서 8일쯤이면 올라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되는 것이 지금 연말까지 조금 늦으면 내년 1월 초에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 앱이 세 번째로 나온다. 이것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데
벤더라는 말은 유통인이라는 뜻이에요. 도매상, 중간 도매상, 벤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로 따지면 디스트리뷰터,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좀 독창적으로 이제 벤더라는 이름. 벤더 요건데 네이버 밴드가 있잖아요. 요거하고 많이 좀 혼동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커뮤니티라든지 무슨 협디, 묶음 이런 말이고 요거는 이제 사람을 말하죠. 유통인. 그래서 밴더라고. 나도 밑에 부분으로 다 통화인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렇죠. 예. 네이버는 밴드. 밴드사라고 그러지 밴드사. 예. 이제 중간에서 그렇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뭐 거죠. 영입시키고 뭐 쇼핑몰에서 많이 그런 해제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라는데. 그런 식인데 우리들은 이제 첫 번째 내가 돈을 벌려면 대리점이 돼야 된다. 대리점이 되어서 나와 같은 대리점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600만 소상공인 가맹점, 대리점 모집, 내가 대리점으로서 대리점 모집하고 가맹점 모집, 그 다음에 유통인, 그 물류 혹은 서비스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모집. 이 역할이 이 땡큐 밴더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서 소득이 잡혀요. 여기 보상이 따로 있어요. 각 보상 체계가 다 따로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같이 직업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모욕을 하거나 뭐 머리를 깎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외에 온라인에 할 수 있는 건 다 온라인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 하는 것도 그 기계로 안 되는 거야? 기계는 뭐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애플리케이션 이 시대가 자꾸 커지냐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뭐 유통 하나만 보더라도 이마트 건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보다 이마트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월등히 많아요.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제 특히나 이 코로나 이 역할 때문에 더 그쪽으로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건물 이런 오프라인들은 다 창고로 변해버리고 택배 배송사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고. 예, 그럼 이제 배송 택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배달 특히나 배달 업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규모 뭐 서류도 이런 것들도 전부 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내 보면 오토바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은 또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9시 요즘 식당 같은 것도 9시 이제 문 닫게 하니까 이제 배달 쪽으로도 많이 그쪽으로 또 돌리고 하니까. 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지금 출발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기획할 때가 딱 작년 요맘때 우리가 기획을 했고, 요거 앱 나온 게 이제 시작한 게 8월 6일 날 시작했으니까 8월 6일 날 땡큐밴드가 시작되고 내 가게 이제 내 가게로 검색을 하면 아마 월요일쯤 뜰 거라고 봅니다. 내 가게 하면은 가맹점 주인들이 그 안에 자기 데이터를 집어넣고 일단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제 회장님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확산이 워낙 빠르고 이 위험하니까
사람들 하나하나 동선을 확인해야 돼. 동선 확인. 제일 먼저 터진 게 신천지가 터졌는데 신천지가 터진 거 아니면 저 앞 어디야 저기 저 외국인들하고 많이 이태원 그것도 한 3,500명 갑자기 뭐 2차로 터졌었잖아요 그때. 그럴 때 동선 확인을 뭐로 다 했냐면 ICT 이 기술로 다 한 거예요. ICT 기술 중에 통신, 그 다음에 카드 사용,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뭐냐 저거 CCTV 이런 것들이 전부 ICT 기술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다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강하게 지금 이제 뭡니까 통제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 QR을 많이 해요. QR 첫 번째 QR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수기 이제 체온 재고 그죠? 리스트 작성하잖아요. 이거 두 개가 다 지금 현재 이거 두 개.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전화로 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내가계를 통해서 인정하는 방식이 이제 첨부가 됐는데 그 방식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이제 4번이라고 치면 요거는 GPS 방식이죠. GPS 추적 인증 방식이죠. 앱 딱 열면은 이제 소비자용 앱도 나옵니다. 소비자. 코로나 요거는 이제 가맹점용 앱이 내일 모레 나오고 소비자용 고객용 소비자용이든 뭐저 가맹점용이든 어쨌든 이제 거기 펼치면 지도가 나와요. 우리 그 GPS 네이버 지도처럼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가 딱 점이 찍혀요. 그럼 내 주변에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가맹된 가맹점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거기가 A 식당이다. 뭐 당구장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위치다. 그러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그 가맹점만 터치하면 코로나19라는 그 메뉴가 나와요. 그럼 내가 코로나19 터치하면은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이 바로 가게 주인 그 앱에 탁 통보가 가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010 뭐 1234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분이 왔구나. 중간번호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맨 뒤만 나타나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혹시 활용할 수도 있다 싶어서 그건 없는데 만약에 이분이 어디서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나 이런 것들 다 추적이 다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QR을 쓰는 거는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잖아요. 주로. 네이버 카카오에 저장이 다 돼요. 그래서 사고가 딱 발생되면 그 사람 추적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 확인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 추적하거든요. 바로 했죠. 예. 네. 여기처럼 사기업인 바로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거예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 가맹점 앱에다가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는가 봐요. 내죠. 그거를 누구한테 부담 지원하면은 전화도 마찬가지라 하더라고. 전화도 가맹점 주인한테 부담을 지운다 하더라고. 다 그런 거. 예. 근데 우리는 다 무료라. GPS 방식. 우리 아우는 이런 거를 접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거야. 이제 나는 알지. 예. 나는 이제 저런 QR 코드 저 회사도 내가 좀 공부를 했고 네. 내가 또 몇 군데 이렇게 가맹점을 연결을 해준 경험이 있어서 좀 알아. 근데 이 아우는 좀 생소하고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우선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이것만 하면은 이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렇죠, 그렇죠. 그죠? 내가 나는 가맹점도 아니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죠. 이 다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회사가 이런 앱 프로그램을 킬러 앱에다 킬러 주변에 어떤 다른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 앱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걸 보면은 무료로 다 하니까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럼 쉽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 뭐 개인 정보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가맹점은 우리 이제 그 내가게라는 이제 어떤 모양새가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스티커화 해가지고 가맹 매진 데마다 이제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OK 캐시백 옛날에 뭐 OK 캐시백 가맹점이다 그러면 나 OK 캐시백 카드 갖고 있는데 여기 가서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이제 우리도 그렇게 돼 가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GPS로 보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 내 주변에 혹시 중국집 어디 있나 하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아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옛날하고 다르게 이제 내 스마트폰에서 다 찾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소비자든 가맹점이든 편리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니까 편리하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다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소비자라도 그런 거 있으면은 하겠다 이거지. 내가 극장을 가도 표를 찍는데 참 불편하더라고. 예? 또 저거 하면 또 수기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 근데 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 그 카운터에 앞에 가서 먼저 이거 적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맞아요. 또 어쩔 때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점심 때 줄 서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테이블에 그냥 앉아가지고 예? 내가 타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가맹점들도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자기가 먼저 설치를 했다면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셔서 그냥 내가게 앱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소비자가 오히려 거꾸로 고객 그 가맹점한테 아니 사장님 이렇게 편리한 건데 이거는 그거 안 써요. 이거 쓰면 좋은데 하면서 거꾸로 얘기해 줘 가지고 설치하게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돈 들여서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돈 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 이런 내용. 수기는 돈이 안 들지. 불편하잖아요. 또 그렇지. 공책해가지고 공책가 뭐 해줘야 되고 손님이 뭐 안 하고 저 나가 있으면 또 노트를 가져가 주더라고 또 이거 좀 부탁합니다 쓰십시오 이래 얘기한다고 음식 나오기 전에 그것도 맞아, 불편해. 맞아. 그것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 굉장히 종업원 사람들이 싫어해 또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종업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가맹점 어려워 지금 자영업자들 대출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그런까지 또 과태료 3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까지 얘기하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편리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TQ 소프트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 주변에 있는 분들 아직까지 앱도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응? 보여줬어. 이 나오면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나오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 이미 이 땡큐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한 7천 명 정도 되니까 예? 그 사람들 통해서 뭐 터져나갈 거예요. 요거만 다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제 주변에 벌써 한 10군데는 얘기를 해놨거든. 바로 설치를 지금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는 배달의 민족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배달의 민족이 부르니까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이에요. 음식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치킨, 족발, 뭐 피자, 그다음에 또 뭐죠? 짜장면 뭐 이런 거 많아요. 근데 그 회사가 한 10년 전에 1억 자본금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작년이 2019년도에 5조, 약 5조에 팔렸어요. 그럼 이게 몇 배냐? 5만 배예요, 5만 배. 삼성상해부터 지금까지 역사 한 70년 된다고 보는데 상장해가지고 온 역사 한 50년 돼요, 50년. 5천원짜리, 액면 5천원짜리 주식이 한 주 5천원짜리 주식이 350만 원까지 갔잖아요. 700배. 여기 50년 걸려서 700배 올랐는데 요거는 10년 만에 5만 배 올라버렸어요. 이게 IP라는 거예요. 이것도 킬러 앱이죠. 배달의 민족도 킬러 앱입니다. 배달의 민족 나오고 주변에 뭐 요기요도 나오고 뭐 몇 가지 나와도 게임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한테는 로망이라. 근데 딱 음식만 있잖아요. 음식만. 우리는 음식만이 아니고 600만 소상공인 600만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이 600만이에요. 소상인들 법인 빼놓고 대기업 법인 이런 거 빼놓고 소상인들만 600만. 이 사람들이 우리 소식 들으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확산되고 가맹점을 통해서도 고객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또 고객들이 또 가맹점들을 전달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이거 순식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지금 5,200만 중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4,500만 명. 공무원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러면 이 다운로드 숫자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숫자,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숫자, 이것이 사실상 공식화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거를 얼마나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땡큐 밴더보다도 땡큐 밴더는 이제 조만간 한 10,000명 이상 가겠지만 이거 가맹점 주인들이 설치하는 매가게 요게 지금 뭐 몇백만 안 가겠나 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렇게 많으니까 4,500만 명이나 되니까 소비자 앱은 불티나게 설치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이 여기에 플러스 무슨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직원들 출퇴근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 QR 바로 여기 다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 거기다가 또 어떤 기능까지 넣느냐 메뉴 기능을 넣어가지고 우리 키오스크 아시죠? 롯데리아 가면은 그 요즘 뭐 우리 아까 카페 커피 사 먹은 자판기를 키오스키라고. 키오스키 예. 거기 앞에 써가지고 뭐로 결제할 겁니까? 뭐 현금, 카드 탁 치고 뭐 메뉴 쭉쭉쭉 나오죠. 뭐 할 겁니까? 이래 해가지고 거기서 결제하면은 카드 결제 다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앱에서 다 해버리도록 해버립니다. 그거 다 해놨어요. 그러면 아니 테이블에 앉아서 결제 다 해버려 그냥. 예? 그리고 결제함과 동시에 그 가맹점이 고객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5% DC 해주겠다, 10% DC 해주겠다, 뭐 적립을 얼마나 해주겠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고객은 나는 할인할래 이러면은 DC를 받는 거고 적립을 할래 그러면 적립을 하는 거예요. 카드 했을 때 몇 프로, 현금 했을 때 몇 프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키오스키 그 활용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럼 키오스키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예? 대단한 거예요 이게 킬러 앱이라니까. 매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서 하면 그 찻집 같은 데 가도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도 키오스크 설치하는 데가 많아요. 인건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 매각의 이 가게 앱이 그런 역할까지 다 해버리니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하고 이제 출퇴근까지 뭐 지문 찍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언제 출근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다 나오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메뉴까지 그냥 테이블에 앉으셔서 주문하십시오 이거야. 예? 그 종업원이 돌아다니고 할 필요 없이 그런 킬러 앱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쇼핑몰 조만간 한 달 정도 남짓 되면은 쇼핑몰 이거는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 지금 현재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뭐 또 뭐 이마트 뭐 많잖아요. 온라인 쇼핑몰들 그런데 납품하는 사람들 쿠팡 뭐 위메프 이런데 납품하는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발명 특허 이런 거 내가지고 내는 거 많잖아요. 일반 소비재도 많고 전자제품 뭐 식품 뭐 예? 화장품 이런 걸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우리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땡큐에서 만든 쇼핑몰 앱을 그냥 주는 거예요. 당신이 팔고 싶은 거 올려라.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우리가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소비자가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백화점에 입점할 때 오프라인 백화점 우리 롯데나 신세계에 입점할 때 입점되는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받냐 하면 매출의 30% 40%를 받아요. 예, 그게 집세라.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수입이 없다 이러면 그 사람 쫓아 보내버려요. 다른 사람하고 대체시켜버리지. 백화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매출의 프리티지를 받아야 되는데 장사가 비실비실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아까운 매장을 딴 사람 줘버린다. 그런 식으로 입점비가 있어요. 쿠팡에 만약에 내가 라면을 납품을 한다. 그러면 라면이 하루에 만약에 뭐 100만 원 팔렸다. 그러면 그 팔린 매출의 몇 프로를 쿠팡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떼고 나오지. 소비자들의 입금을 만약에 100만 원씩 했다. 그러면 그 입점자한테 돈을 지불할 때 만약에 10%면 10%, 15%면 15% 떼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입점비를 안 받겠다. 이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당신이 옥션이나 지마켓에 납품하던 거를 끊고 우리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납품하시고 하나의 통로로 새롭게 이걸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 하겠어요? 입점비 안 받는다 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왜 이제 무료로 주느냐? 그 대신에 우리한테는 안 줘도 되니 우리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 이 매각에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에도 와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한테 혜택을 좀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뭐 5%라든지 현금으로 했을 때는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신이 결정을 해서 입력을 하십시오. 우리 강제는 없어요. 가능하면 10%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는 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손님만 몰아주면은 매출이 없으면 제로인데 손님 몰아줘가지고 매출이 일어났으면은 10% 주는 거는 괜찮다 이거지. 예. 그 정도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몰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당신네한테 입점비는 안 받을 테니까 입점비만큼 소비자한테 돌려주라. 예. 그럼 이 피장파장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 여기서 많이 팔린다면 좋은 거 아니냐? 새로운 통로로 해서 많이 팔린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TQ 소프트는 프로그램 만드는 제조 공장인데 제조 공장에서 플랫폼만 던져주는 거예요. 플랫폼만 던져주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맞는 내용을 이제 입력하고 그냥 시장에만 내놓으면 돼.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게를 올려서 홍보해 놓으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주문하니까 그걸 플랫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각기 플랫폼을 만들어서 던져 놓으면 시장에 던져 놓으면 고객과 그 당사자, 사업자 간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뭐 먹고 사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상 체계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누구냐 하면 벤더라 그래요. 내가 먼저 이 회사의 벤더로서 대리점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때 이제 나오는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벤더가 되고 새로운 벤더를 내가 모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가게를 모집할 수 있고 내 쇼핑몰 유통인들을 모집할 수 있다. 이게 벤더들의 일이에요. 모집만 해놓으면은 이게 일시적인 소득도 있고 영구적으로 나오는 연금 소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연금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가게가 없어지는 한 나옵니다. 그렇죠. 폐업하지 않는 한. 폐업하면 또 새로운 가게 나올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내가 벤더로서 나도 또 새로운 분을 모시잖아요. 형님이 동생분을 모셨다. 그럼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면 또 여기서 생기는 돈의 일부분을 내가 또 공유하네. 일부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 그러니까 하여튼 네. 여가 잘했을 때. 그렇죠. 자, 소개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러면 이 다단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다단계와 또 1단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요. 아니 뭐 내가 하는 일이 좋던데 다단계면 어때? 그게 좀 뭐 저기 하면. 근데 이제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지. 워낙 만연돼 있다 그 보니까.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런데 소개한다고 해서 다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지. 공유하는 거지 서로. 네. 오케이. 무슨 말 알았어? 네. 우리가 우리의 관계니까 그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염려가 돼요. 이제 뭐 다단계냐 아니냐 이런 거는 법에서 따지는 문제예요. 우리는 딱 관계되는 사람하고만 이 돈하고 연관이 돼요. 만약에 우리 동생분이 또 다른 분을 했다. 그러면 이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으면 다단계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또 시스템 속에서 또 그게 또 관계가 있어지기도 해요. 네. 무조건 우리는 1단계. 여기서 무슨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가 1로 바로 가버려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보상책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재밌죠? 네? 바로 들어? 바로 들어? 모르면 이제 저는 이해를 했어. 저는 지난번에 한 번 와도 대충 들어서 좀 이해했고 오늘 들으니까 이해가 좀 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면은 막 안에서 계산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막 앞에 막 스를 끼어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저는 이 회사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회사예요. 예. 한 번도 이 세상에 나온 적도 없고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뭐가 복잡해 자기가. 우리는 어린애 같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같이 세상을 보면서 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지 너무 꽉 차가지고 뭘 받아들이려 하니까 막 복잡해. 그런 생각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야 이게 다단계 아니냐,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은 머리 잘 안 들어옵니다.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어디서든 우리가 처음이고 또 보상 체계도 한 번도 이때까지 발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보상 체계. 네. 그래서 우리 플랜은 순수한 분들이 잘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중에서 두 가지만. 예, 질문. 소비자가 자기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아요. 지금 수기로 하던 무슨 뭐 QR 코드로 하던 뭐 하던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꺼려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중간 번호 쓰고 맨 뒤에 번호만 입력이 된다고 하는데 뒤에 번호가 동일한 사람이 딱 없나요? 나 외에는 주민번호처럼? 있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중간 번호가 있잖아요. 중간 번호 다 있는데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아니 이해가 좀 뒤에 번호가 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입력은 다 되죠. 11자리가 다 되죠. 입력은 11자리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소비자한테는 소비자는 없죠. 나타나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얘기를 할 때 정보가 뒷자리 소비자들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아 이렇게 되면 내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돼서 뭐 좀 뭐 내 정보가 저기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분한테 답변을 잘 해야 된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가맹 QR은 안 그러냐 이거. QR이나 수기는 안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지. 수기는 오히려 자기가 다 적어주잖아요.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너는 우리가 이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만은 동일하다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 휴대폰에 들어있는 인정된 거기 때문에 그 인정된 것만 내부적으로 통하는 거지 외부적으로는 전혀 나갈 일이 없죠.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그 말인지. 국가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동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정하는 건데 내가 내 번호가 뭐다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통신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QR도 마찬가지. QR 내가 받았다. 카카오를 통해서 받았다 해도 그 내용이 저장돼 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카카오로 넘어가지. 카카오로. 우리는 가맹점 주인한테 넘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보내주질 않는다는 거죠. 뒤에 내 자리만 보여주게 누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 수만 체크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또 나중에 뭐 그 중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관에 이제 그렇죠. 제출해야지.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지. TQ 소프트가 하죠. 다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 네? 네, 그런 식이니까 자, 또 한 가지 또 뭐예요? 아까 메모를 하려다가 뭐 하나 잃어버렸네. 또 생각나면 하시기로 하고. 그런데 그거 뭐 뭔지 했는데. 자, 이제 보상 이제 제가 이제 수치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보상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1번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1번 보상만 얘기했고 이제 2번 보상, 3번 보상 해야 되는데요. 나오고 나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수치를 막 상세하게 찍어서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근데 프로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그래서 TQ 소프트에서 내가 소속이 돼 가지고 대리점 밴드로서 어떻게 하면 소득이 되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땡큐 밴드 모집했을 때의 소득 구조입니다. 요거는 좀 여태까지 아는 거니까. 자, 1번 땡큐 밴드 모집했을 때 소득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권리 사업이거든요. 권리 사업. 대리점 밴드의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등급이 있어요. 소매 밴드가 있고, 소매 대리점이 있고, 도매 대리점이 있고, 총판 대리점이 있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라고 해서 원천적인 시작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본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를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매보다는 도매가 시장이 좀 더 크고 돈을 좀 더 크게 벌 수 있고, 도매보다는 총판이 좀 더 벌 수 있고, 총판보다는 프라임이 더 벌 수 있는데 프라임부터 사실 돈 벌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도매까지, 총판까지, 프라임까지는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이때부터 돈을 번다 이런 뜻이에요. 소매는 진입비가 10만원, 10만원의 소매 권리를 따는 거고, 도매는 30만원 가지고 따는 거고, 총판은 50만원 가지고 따는 거고, 프라임은 100만원 갖고 자격을 따는 거예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그러니까 10만원을 가지고 소매 대리점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좀 커졌어요. 10만원만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이러면은 30만원을 다시 새로 신규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권리를 따는 걸 등업한다 그래요. 등급을 업한다라는 뜻으로 등업한다라고 해요. 신규는 등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등업을 최고 4번까지 할 수 있죠. 1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최고 적게 하는 거는 100만원 한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면 등업 끝. 그러니까 내 경제 사정에 따라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30만원 밖에 없으니까 이때부터 시작하겠다. 이러면은 3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건너뛸 수 있어요. 30만원 시작했지만 나중에 100으로 하겠다 하면은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신규라고 봅니다. 신규. 그러니까 신규는 최고 4번, 최소 1번, 2번, 3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후임자가 가지고 온 권리금을 보상으로 나눕니다. 회사가 안 가져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보상이에요. 자, 등없이. 그 신규죠. 신규가 최고 4번까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등없이 보상인데 요때는 탑밴드라고 했어요. 탑밴드. 이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일종의 조직 관리죠. 탑밴드가 후임자가 가지고 온 권리금의 20%를 가져가고,
회사가 안 가져가고 회사가 도로 뱉어낸다는 거죠. 원래 회사가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안 가져가고 바로 그 다음에 선임밴드라 그래서 나를 추천한 사람을 내가 먼저 왔잖아요. 나를 추천한 사람을 선임밴드라 그래요. 나는 후임밴드가 되겠죠, 자동으로. 예. 이분이 80%를 가져갑니다. 요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실시간.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내가 유치를 시켰어. 100만 원을 내가 했다. 선임자니까 80만 선임자가 원 80만 원이 가고 먼저 탑밴드라는 이제 관리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20만 원이 가는 겁니다. 세금 떼고. 끝. 근데 거기서 이제 20%와 80%에서 공제되는 게 좀 있어요. 3.3%. 공제. 요 공제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앱 프로그램에서 바로 나타나요. 내 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지갑. 내 지갑을 열면 왼쪽에 내역 보기가 있어요. 요게 통장이에요. 통장. 실시간 내역 보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물하기가 있어요. 선물하기. 그 다음에 인출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역을 보면 돈이 80만 원이 들어왔네? 그런데 실제로 남아있는 돈은 뭐 60 몇만 원이다. 왜 그러지? 입금은 파란색이고 출금은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딱 그게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빠졌구나. 이제 납득이 되죠. 그리고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그 돈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앱을 다 설치한 사람들끼리는 선물이 가능해요. 돈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출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시중은행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실시간. 우리는 장점이 뭐냐면 실시간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한 번도 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1초가 안 걸려요. 1초가. 통신망에 장애만 없으면 0.01초 만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타치하면 저기서 바로 돈이 입금돼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시중에 있는 은행, 제가 보니까 외국계 은행도 다 있더라고요. 중국 은행도 있고, 뭐 도이치 은행도 있고, 아메리칸 무슨 미국 은행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은 다 들어있다. 근데 인출하는 데는 인출 수수료 500원. 요거는 이제 은행 수수료니까 500원. 그 다음에 선물하기는 100원. 요거는 통신료예요. 멀티 통신료. MMS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앱을 깔은 사람들끼리는 그냥 선물하게 하면 돼요. 내가 현금을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거. 현금 받고 내 선물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 요 내역 보기에 보면 공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20%, 80%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왔다. 권리금으로 100만 원을 갖고 왔다. 그러면 권리는 받았는데 돈은 사라져요. 순식간에. 내 통장에 딱 내 지갑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왔다가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다가 내가 등업하기를 탁 체크를 하는 순간 이 100이라는 돈은 없어져요. 그 대신에 뭐가 들어오느냐? 파악이라는 거예요. 파악. 요거는 우리 TQ 소프트에서만 사용하는 환전용 화폐예요. 환전용 화폐 단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단위다.
한국 돈은 원이죠. 중국 돈은 위안이라 그러고, 일본 돈은 엔화라 그러고, 미국 돈은 달러라 그러고, 영국 돈은 파운드라 그러고, 프랑스는 프랑이라 하고, 뭐 각기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땡큐는 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이런 뜻이 우리만 사용하는 팝이다. 이 팝을 줍니다. 100을 가져오면 팝은 200%를 줘요. 200%. 환전용 화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환전용 화폐니까 100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팝으로는 20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팝이 다시 돈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됐어요? 200%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럼 팝은 어떤 때 쓰느냐? 돈이 들어올 때 팝수가 사라져요. 돈이 들어올 때 팝수가 사라져요. 그러면 처음에 오신 분은 자, 동생분이 100을 갖고 왔어. 80, 20 나눠졌죠? 그 대신에 시스템에서 200이라는 팝이 들어가요. 200만 원이라는 팝이. 그 팝이 사라질 때 80, 2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팝이 사라집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생분이 100을 갖고 왔는데 내 돈은 사라졌지만 내가 200만 원이라는 팝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팝은 언제 없어지냐? 새로운 후임자가 왔을 때 갖고 들어오면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올 때 내 팝이 그만큼 사라져요. 자, 이걸 좀 더 이제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현상이 2번 충전하기에 충전하기 충전은 뭐냐? 팝을 충전한다 이거예요. 팝. 땡큐 팝을 충전할 때에 또 보상이 또 있습니다. 충전할 때 보상. 요거는 뭐냐면 탑밴드는 옆에는 없어요. 탑밴드가 없고 스림밴드한테만 100%가 주어진다. 요게 이제 우리 보상의 꽃이에요. 요게 신규는 한 번으로 끝나죠. 신규는 내가 신규 등록할 때 4번이라고 그랬죠. 4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4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때만 탑밴드한테 20% 가는 거고 충전할 때가 이것이 이제 무한 충전입니다. 무한 반복. 사업을 계속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 충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의 보상 이름이에요. 무한 반복 충전 시스템이라는 보상 체계가 우리만의 독창적인 보상 체계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뭐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주냐? 다단계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은 혹시 바이너리냐? 뭐 브레이크어웨이냐? 유니레벨이냐? 뭐 이런 말을 써요. 우리는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한 반복 충전 시스템이라는 보상 체계다. 등록할 때 한 번만 하면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동생님이 충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이 돈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근데 팝이 없어. 내가 200만 원어치 팝을 다 소모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돈 2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뀌어버렸어. 팝이. 그러면 200만 원
이거는 원으로 바뀌었고 팝은 제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로 상태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득이 발생되었는데도 내가 팝수가 제로라 나를 넘어버려. 나를 지나가버려. 예.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정산이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 정산이 당신은 지금 팝이 없네? 그럼 충전 시스템에서 받아야 돼. 내가 번 돈에서 200만 원, 내가 번 돈에서 일부를 넣어가지고 다시 충전을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충전할 때 보상은 누가 가져가느냐? 선임밴드가 그 돈의 100%를 가져간다는 거야. 여기서 50만 원 충전했어요. 그럼 50만 원의 일을 바로 가버려요. 그러면 똑같이 또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어치 팝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했어요? 50만 원 팝이 사라지면 팝이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0에 가까워지면 팝을 또 충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충전할 때는 또 누구한테 돈이 간다? 스님자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안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피라미드 다단계가 돼요. 우리는 수평으로 그려요. 먼저 왔다. 나중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충전을 하면 여기서 충전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팝수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필요한 만큼 충전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돈이 가잖아요. 돈이 가면 이 사람 또 팝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또 충전을 하게 되죠. 충전을 또 하게 돼요. 이 사람도 팝수가 줄어들죠. 이 사람도 충전하죠. 바로 앞 사람한테만 100%의 돈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태평양에서 나비가 팔랑 한번 했는데 동남아 오니까 태풍이 돼버리더라 하듯이 충전이 이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거리가 멀어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는 아니지만 불로소득이 있다. 그런 거죠. 내가 직접 이 사람하고 관계를 해서 내가 모셨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자격이 박탈됐어. 충전을 계속 안 해. 그냥 제로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휴업 상태로 인식을 해요. 휴업 상태. 예. 근데 이 휴업이 3개월을 가잖아요. 3개월을 가면 자동 해지가 돼요. 코드 삭제가 돼요. 그게 전산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돈 안 벌겠다는 뜻이잖아요. 팝수가 있어야 돈으로 바뀌는데 팝수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돈이 안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 1위로 바로 옵니다. 무시되고 압축. 예. 그런 이제 형태의 보상 체계라서 제가 설명은 좀 복잡하게 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등록할 때 맨 처음 등록할 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충전할 때 내가 돈을 벌어서 팝이 다 없어졌어. 없어지면 충전을 안 하면 안 돼요. 충전할 때는 선임밴드한테만 100%가 간다. 아주 단순한 보상체계다. 네, 이런 내용. 그 팝이 없으면 충전을 할 수밖에 없고 돈을 벌려면 그렇게 돼 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보상체계라 다른 일을 생각하면은 복잡한데 요거만 백지 상태에서 들으면 아주 단순하다. 이런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전산에 다 맡겨버리면 돼. 전산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회사는 뭐냐? 회사는 아까 얘기했죠. 공제되는 내용 속에 회사의 몫이 들어있어요. 네.
어떻게 풀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탑밴드는 뭔데? 요 어문이 남잖아요. 탑밴드는 뭔데? 탑밴드는 왜 20%를 계속 받아가냐? 신규가 들어올 때마다 20%는 무한대로 받아갑니다. 예. 이거는 관리자 보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탑밴드다. 그러면 이분이 들어올 때 탑밴드 20% 받고, 이분이 들어올 때 20% 받고, 이분이 들어올 때 20% 받고, 이분이 들어올 때 20% 받고. 다음 탑밴드가 나오기 전까지 무한대로 받아요.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왔다. 20%, 20%, 20%. 그래서 탑밴드를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예? 탑밴드는 충전할 때는 필요 없어요. 신규 때만 무한대로 20%를 받는다. 자, 그럼 탑밴드는 어떤 사람이 탑밴드냐? 탑밴드는 본인이 프라임이라 해야 되고, 이론은 이렇습니다. 프라임. 내가 모신 분이 세 분이 프라임이라 해야 되고, 이 전체 합이 50명이면 됩니다. 매출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수로 가요. 사람 수로. 그러니까 50명 속에는 10만 원짜리가 뭐 47명이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요령은 처음부터 프라임을 세 분을 모셔놓고 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참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쓰지 말고 한 분만 프라임 모셔서 이분을 도와서 이분이 50명이 되면 이분이 탑밴드 되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보내요. 나보다 먼저 탑밴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양쪽은 나중에 내가 배팅하면 됩니다. 자, 100이 들어오면 나한테 얼마 들어옵니까? 80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해도 된다 이거죠. 끝에 가서 요분을 먼저 탑 만들어 놓고 내가 양쪽 날개는 내가 그냥 100만 원 쳐버리면 돼. 그러면 160만 원 회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탑밴드 가면 되니까. 그러고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만들면 탑이 됐고, 이거 탑 될 동안에 계속 20% 올 거 아니에요. 여기 또 계속 20%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탑 가기 전까지.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머리들은 기가 막히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려면 복잡해, 어려워. 마음먹으로 하는데, 한 사람 집중적으로 해서 이분 탑밴드 만들어 놓고, 독립시켜 놓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무한반복 충전 시스템으로 돈이 계속 올라와요. 이분이 나한테, 아니, 이분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파업수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파업수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파업수 충전할 때 그 돈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다 온다. 내가 파업이 아니라도 나는 프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나한테 충전금 100%가 다 올라온다. 아마 이거 본따 가지고 다른 데서도 할라 할 거예요. 희한한 보상이거든. 다단계도 아니면서 이 불로소득이 올라온다. 협력하게 해놨습니다. 예. 이런 보상 체계다. 예. 그러니까 탑밴드를 가야 되죠, 무조건. 알겠습니다. 예. 탑밴드가 되면 좋은 점. 예. 탑이 좋은 점. 1번. 무한대 20%. 그죠? 무한대 2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공유가 있어요. 탑밴드들끼리만 나누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540명이에요. 탑밴드만 540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소매, 도매, 총판 프라임은
자기가 가져온 그 권리금까지만 팝을 구매할 수 있어요. 내가 프라임이다.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100만 원밖에 못 사. 새 재구매를 하려 해도 100만 원을 또 다음에 또 구매하려면 그건 제한이 있어요. 바로 100만 원 못 사. 자기 팝이 원래 받았던 거에 4분의 1까지 줄었을 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 말씀드리면 10만 원 갖고 온 사람은 팝을 40개를 줘요. 30만 원 갖고 온 사람은 120개를 주고 50만 원을 갖고 온 사람은 200개를 주고 100만 원 갖고 온 사람은 400개를 줘요. 그러면 아까 2배수로 돈을 만들어 준다 했으니까 400개가 200만 원이니까 한 개에 5천 원이에요. 1팝은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갖고 왔으니까 20만 원을 지금 준다 했으니까 40개를 주는 거거든요. 5천 원 곱하기 40개 하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개수의 4분의 1까지 떨어져야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까지 와야 충전을 할 수 있고 요거는 100개까지 떨어져야 또 100만 원 충전할 수 있어요. 충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은 꼭 100만 원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사고 싶어도 400개가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이 안 돼. 100개까지 떨어져야 또 400개 가져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탑밴드는 무한대 팝을 가져갈 수 있다. 팝을 무한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단계에서만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된다. 탑밴드는. 그리고 이제 대수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관리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팝도 무한대로 가질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다. 탑밴드가 되면. 그래서 탑밴드를 가시라. 그런 내용이고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는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미래에 시장이 자꾸 커지는데 팝을 무한대로 발행하지 않을 겁니다. 팝을 무한대로 발행하지 않는다. 그럼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돈을 벌려면 팝으로 돈이 바뀌니까 팝이 없으면 돈 못 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팝이 희귀 상태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한 팝에 5,000원에 5,000원이 올라오면 한 팝이 없어지고 10,000원이 올라오면 두 팝이 없어지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팝이 사기가 힘들어질 때가 온다. 이제 좀 있으면 팝 거래소가 생깁니다. 팝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또 장치를 만듭니다. 팝 거래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활동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팝 거래소를 만듭니다. 조만간 나옵니다. 12월 아마 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팝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살 때는 하나에 2,500원에 사는 꼴이잖아요. 그죠? 100만 원을 주니까 400개가 들어온다. 100만 원에 400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살 때는 하나에 2,500원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에서는 2,500원에 살 수 있는데 만약 거래소에는 얼마로 내놔야 팔리겠나 이거죠. 그거는 이제 시장 다운돼야 되겠죠. 당연히 2,500원보다 다운이 돼야 사지. 2,500원보다 비싸면 누가 사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스템에서 이제 끊었다. 더 이상 우리는 팝 발행을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2천만 개 혹은 1억 개까지 2천만 개에서 1억 개까지 팝 발행되면 그 이상은 발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팝이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팝은 거래소에서만 사게 돼요. 시스템에서 발행을 안 하니까. 그럼 여기서 사게 되면 팝은 이제 그때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팝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삼성 주식이 5천원짜리가 350만 원까지 갈 때 나중에 거래될 때는 350만 원에 거래해야지 5천 원에 거래하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땡큐팝도 하나에 100만 원이 갈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1차 땡큐 밴드에 대한 보상이고 2번, 3번은 쉽습니다. 가게 가맹점 주인이 혹은 이제 물건 파는 사람 그 상인 주인이 보상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10%를 내놓는다고 칩시다. 우리는 입점비를 안 받으니까. 그럼 만약에 2만 원짜리 물건이 팔렸다. 아니면 식당에서 뭐 2만 원치 물건이 음식이 팔렸다. 이러면 2만 원의 10%면 2천 원이죠. 그죠? 2천 원을 절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절반 1,000원은 고객이 가져가고 매상을 올린 사람이 가져가고 할인을 받든 적립을 하든 가져가고 나머지 1,000원은 이 가게를 소개한 벤더, 이 쇼핑몰을 물건을 유치한 벤더의 몫이에요. 그럼 하루에 100개가 팔렸다. 100개 곱하기 1,000원이면 10만 원이죠. 한 가게, 한 물건에 대해서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온다. 그것이 돈으로 들어오니 탑수가 마이너스 되겠죠.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 탑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 탑은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충전했을 때 그 상인 선임 밴드가 또 소득을 가져갈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1번 보상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무한 반복 충전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팝은 순환이 되면서 소득은 발생이 될 것이고 내 가게, 내 쇼핑몰의 재원은 전국에 있는 고객들, 소비자 고객들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벤더만 모집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진다. 그래서 벤더 모집될 때 빨리 기회를 잡아서 들어와야 되고 나중에는 벤더까지도 모집 안 할 수도 있다. 그 타이밍이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밴드 중심으로 앞으로는 갈 거예요. 탑밴드가 일반 밴드처럼 그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540명인데 모르겠어요. 탑밴드가 뭐 한 10만 명 될 때까지는 한다든지 뭐 전국의 시장이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봐요. 1,000조. 소비자 시장이 1,000조 정도 1년에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장이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커버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음식 배달의 민족이 작년에 올린 매출이 11조예요. 11조. 배달 음식만 11조.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만 그렇고 요기요나 뭐 배달통 뭐 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새로 생긴 것도 많고. 그래 따지면 한 15조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음식 배달. 우리는 소비 생활 전부를 다 담기 때문에 TQ 소프트가 추구하는 거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소비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도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교육 시장도. 그죠? 자동차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예? 대리운전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뭐 전자 제품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꼭
먹는 것만 아니라 의식주, 그 다음에 보험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뭐 상조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모든 생활 소비를 우리는 다 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5조에 팔렸다면 우리는 50조 이상 가치를 가지는 회사가 될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TQ 소프트웨어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은 예. 소비자인 나에게도 내가 먹은 금액의 2분의 1을 환원받는 내용 때문에 고객을 많이 몰아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을 이유로 그 가맹을 해준다 이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집에 많이 오는 손님들 때문에 자기도 매상이 올라가는 거고 지금까지 내가 먹었는데 나한테 돈 주는 가게는 없었고 없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그게 획기적인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 가게만의 자기 자체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지도에 우리가 다 GPS로 다 찍어주고 그 가게에 대해서 내용도 하고 또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자기 가게를 소개할 수 있는 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만약 메뉴다. 뭐 이 메뉴 짜장면 중국집 같은 메뉴가 많잖아요. 탕수육도 있고 뭐 나중 이런 것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기들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 광고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상의 10% 정도는 광고비로 써라. 이런 개념. 근데 그것이 단순한 광고비가 아니고 매상을 올리기 위한 마케팅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대략 오늘 몇 가지만 해도 그냥 대충 입맛 봤다고. 대충이 아니라 아마 다 드린 겁니다. 아니 이제 했는데 이제 딱 내리치게 잡으려고 그래서 내려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거 이제 촬영을 하는데 지나가면 또 까먹잖아요. 요걸 제가 또 올려놓으면 또 주무시기 전에 보내줘 이거. 네, 주무시기 전에 아니 밴드에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밴드에 초대하시고 또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단톡은 지나간 거는 안 보여요. 카카오톡은.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네, 근데 이제 밴드는 지나간 역사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밴드를 초대하고 단톡방에 초대하고. 예. 단톡방에는 신규 어떤 소식들, 공지사항들 좀 올리니까 그 뭐 안 봐도 사실은 밴드만 자주 봐도 밴드에도 올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귀찮으면은 나중에 뭐 빠져나갈 수도 되고 어쨌든 우리는 온라인 비즈니스라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맞아. 작전이 필요하네. 딱 예. 보니까.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수시로 그런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은 달라져요. 근데 먼저 들어오신 분, 8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처럼 박수 쳐줘야 되는데.